안녕하세요. 글씨 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어쓰기. 지난 영상에서 화인악적을 이제 우리가 뜻과 쓰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복, 연, 선, 경. 복복, 인연연, 착갈선, 경사경. 자, 여기서 앞에 문장에서 화인악적의 인과 복연성경의 연이 앞에 두 번째 글자를 하나씩 따오면 인연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러니까 두 자는 맥락이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복, 인연연, 착할선, 경사경. 자, 복은 어떻게 된다? 착한 경사에서 인연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화인학적과 복연성경이 하나로 된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화는 악을 쌓음으로 인해서 생기고, 복은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써 생긴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쓰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이거 역시 활자 있는 대로 써보고 방법을 우리가 육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 활자에 이렇게 됐다고 한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아는 부류들,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 저 사람 글씨 안 배웠네. 글씨 쓰는 거 모르네. 물론 겉으로야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자가요, 생각보다 쓰기가 어려워요. 써놔도 멋이 안 나더라. 그러니까 복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고요. 자, 이 부분도 그냥 1대1 정도로 생각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원래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쓰겠습니다. 앞에 그 화자에서도 봤듯이 이 볼시 부분을 어떻게 쓴다? 우리가 육필을 쓸 때 이렇게 쓴다. 그다음에 인제 한일자를 좀 길게 긋습니다. 너무 짧게 그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구가 커지면 안 돼요. 좀 작아지죠?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남은 칸에다가 꽉 차게 쓰시는데 간격을 이렇게 잡았으면 간격을 비슷하게 맞춰 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 떨어지는 간격이 비슷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행서 보겠습니다. 행서는 연결성이 많으니까 자, 이 부분도 볼시가 행서에서는 어떻게 변한다.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오는데 연결성이 이렇게 와요. 자, 이 모양이 좀 달라지죠. 이런 자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자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요거 한일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 들어와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복복자. 그러니까 왜 이게 왜 할 수 있죠. 왜. 근데 왜를 따지게 되면은 이제 학문으로 굉장히 이 문자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를 그대로 따라 쓰시면 돼요. 자, 2년 연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활자에 있는 대로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활자에는. 그리고 이렇게 한일자 좀 길게 긋고 활자에서 볼 수 있는 모양이죠. 자, 어떤 거나 모든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다 똑같겠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그 접근을 해서 배우실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2중 3 중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자, 이거는 이 아래 파임이 이만큼 나가기 때문에 2칸 써야 되고 요건 1 칸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실사에 지금 우리가 6 필로 쓰는 모양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사실 이거보다 쪼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맞춰야 돼요. 2 개를 맞춰야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가운데를 획으로 긋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점을 크고 작고 작고 이렇게 해서 요런 모양으로 맞춰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쑥 들어갔죠? 여기 이쪽에 왼쪽에 삐침 나오는 게 이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으로 딱 맞춰 놓아서 막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글씨 쓸 때 용이하다. 이제 쓴 거 보시죠. 그리고 위에 부분도 이렇게 되니까 복잡하니까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했냐 하면 요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긴 건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삐침이 일로 오잖아요. 그럼 얘가 걸리는 거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니까는 안 걸리고 편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이 각도도 중요해요. 여긴 좀 세웠지만은 또 옆으로 이렇게 해서 써 주시면은 이 공간도 좀 이렇게 그 좁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행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행서는 이 시일사가 좀 변화가 좀 심하죠. 천천히 한번 해 볼까요? 하나, 둘, 여기까지 왔죠. 근데 여기서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요. 요 부분 그다음에 아랫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한 번에 여기까지. 그래서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리고 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내리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치를 짧게 달 수도 있고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냥 가장 아 초보자도 쉽게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인제 세 번째 글씨 착할선. 이거 역시 활자에 있는 대로 그렇다고 활자하고 똑같이 안 되죠. 그죠? 어떤 영상을 보니까 또 활자 그대로, 아유 이거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활자 그대로 쓰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 참 재주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제일 길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입구를 쓸 때 크기를 얼마만큼 하지? 자, 이게 가로획 중에 제일 작은 거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획, 요 기준으로 맞춰서 이 폭을 잡으시면 돼요. 자, 기준으로.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복잡해졌죠? 자, 이렇게 쓰니까 이것도 쓰기가 녹록지가 않더라. 그래서 좀 더 간략한 그런 자형을 소개합니다. 다 통용되는 글자니까. 보통 점을 활자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둔하게 찍는데 서로 이렇게 호응되게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가로획이 3 개가 나오는 거는 항상 대중소 그 법칙을 적용해서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 지금 쓰는 경우는 쪼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보다 쪼끔 작고 내려갖고 이렇게 여기서 쪼끔 더 커요. 어. 그 3 개가 똑같은 크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이 가로가 긴 거는 똑같이 길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점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 찍고 여기서 하나 찍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구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입구의 크기를 어떻게 한다. 이 제일 작은 획 거기에 맞춰서 가로획을 잡으시면은 가로 길이를 잡으시면 딱 맞다. 그랬을 때 여기 간격은 여기까지 고르게 쓰려고 노력한다. 자, 중심 이거 여기도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고 쓰셔야 돼요. 네, 중심 잡아 놓고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행서. 그래서 행서도 이걸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행서는. 자, 획과 획이 연결돼서 그 가늘게 이어지는 그 선 있죠. 그걸 맥락이라고 그러는데 맥락이 굉장히 그 글씨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증폭시켜 주죠. 자, 그래서 힘 주고 힘 빼고 이렇게 여기까지 끊고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오세요. 여기까지. 여기서도 살짝 이어지는 부분이 살아나면 좋겠죠. 길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는 자역이 남았죠. 그다음에 경사경자. 이게 좀 복잡하죠. 예, 경사경자. 좀 찍고 좀 넓게 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뭔가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여기 마음심이 들어가는데 이거 참 쓰려면은 좀 애먹죠. 애먹어요. 자,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걸 봤으니까 삐침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요런 형식으로 활자에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쓰는 방법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가 넓게 되면 아래는 굉장히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글씨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예가들이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 자, 점을 찍고 가로획을 걷을 때 활자에 보면 이 끝에서 했지만은 요거보다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넓게 잡아요. 이 내려오는 선이 각도가 좀 더 눕힌다는 얘기예요. 예. 그 중심은 여기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좀 좁게 들어가겠죠, 이게. 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게 좀 더 길게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인제 여기서 마음심에 어 점 하나를 생략하는 그런 자형이 있어요. 이렇게 해 주고 점을 여기서 찍죠. 근데 점하고 이 삐침하고 한 번에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자, 중심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꺾이는 부분이 자, 여기가 인제 중심에 여기가 이 글씨의 중심이에요. 여기를 보고 이 삐침의 각도에 매칭이 되게 대가 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중심은 정확하게 맞아요. 요거는 방향은 똑같이 안 하고 좀 더 세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은 그냥 가장 그 이 중심 맞추는 방법만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요걸 가지고 인제 행서를 쓸 때는 행서는 또 획이 더 생략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쪼끔 많이 좀 이렇게 진행된 그런 모양을 가지고 갔어요. 이대로 쓰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썼냐 하면 이렇게 해 주고 한 번에 이렇게 내려와요. 길게. 타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 볼게요. 여기까지 따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돌아오는 게 점 찍고 돌려서 이렇게.
이거는 안 배워보면 모르겠죠. 예. 이 부분을 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써오고 썼고 써와 인제 진행이 지금도 진행된 형태. 예,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복연 성경에 대해서 또 글씨 쓰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인제 정리하겠습니다. 화인학적 복연 성경 이렇게 8자가 해서 하나의 인제 8자가 문장이 되는데, 인과 연은 두 자로 하면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그 명사형의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이 같다. 복은 뭘 인연으로 한다? 착한 일과 경사스러운 일을 인연으로 한다. 뭐 착한 경사에 인연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좀 더 한번 이렇게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까지 공부하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자를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많이 안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 동북아에서 다 주변국에서 한자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외국어다 무슨 뭐 일본어다 중국어다 이래서 안 쓰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어쨌든 언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어나 중국어에는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해 놓으시면은 이 뜻 자체가 여기에 있는, 자, 모양이 있죠. 이런 모양이 있고 우리가 복이라고 읽고 뜻 뜻은 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렇게 쓰고 연이라고 읽고 인연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그 한중일 삼국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물론 간체자로 쓰게 되면 쪼금 모양은 바뀌겠지만은, 지금 한자 공부를 좀 해 놓으면은 일본어나 중국어의 50%는 다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인제 글씨 쓰는 것도 같이 쓰면 좋아요. 예,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영상 마무리 지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다음에 우리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